국회법 제131조에 따라서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함에도 새누리당이 장악한 이 법사위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 누구예요?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이었죠?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정진석은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각자 이지랄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이 어떤 특검법을 만들어갖고 결국에는 이 박 대통령을 탄핵시켰는지 오늘도 또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검법 일명 박근혜 정부의 이 최소원 씨죠. 개명 전 이름이 최순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말하고 있는 건데, 이런 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가 활동을 시작한 날은 2016년 12월 1일입니다. 이틀 뒤인 12월 3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요. 매우 빛의 속도로 6일 만에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 12월 9일이에요. 자, 한마디로 특검이 출범한 후 딱 열흘도 안 됐어. 9일 만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최순실 특검법은 상설 특검법보다 훨씬 더 강력했고,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최소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국정농단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꼭 깔맞춤 목표 설정을 해놓고 탄핵 구속을 목표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사기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특검법을 지금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 상설 특검법보다 훨씬 강력했고 한마디로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깔맞춤 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최순실 특검법은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 제2항에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은 원내 교섭 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제3항과 4항에는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야당이죠, 둘 다,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에서 1명을 문재인이 임명하는 식으로 임명 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버렸다는 겁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126석으로 민주당 123석보다 3석이 더 많은 집권 여당이자 제1당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새누리당이 걷어찼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 티나니까. 야당, 즉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니들이 알아서 처리해. 야, 우리가 그냥 끼면은 티가 나. 나중에 우리가 탄핵 소추할 때 이 지금 정진석이가 알아서 할 거야. 좀 이따 들어보시면 그것도 나옵니다. 권성동이나 정진석이 또 무슨 짓거리를 했고 당시 당대표였던 이정현이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자, 일단은 이렇게 당시 야당인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렇게 다 준 거죠. 니들이 알아서 후보 올리고 문재인이 알아서 그냥 뽑으라 그래. 자, 파견검사의 경우에도 총 122명으로 구성된 박영수 특검은요, 웬만한 지방검찰청 규모를 능가했고요. 박영수 특검이 무소불위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는 근거가 바로 이 특검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탄핵을 목표 설정을 딱 해놓고 만들어진 이 특검법이 얼마나 초헌법적이고 정파적인지는 검찰총장 임명 규정과 한번 비교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새누리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주도로 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청법 제24조 1항에는 검찰총장은 15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사람 중에 임명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조항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것들이. 검찰총장은 15년 이상의 법조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민변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야. 법조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2명 중에 1명을 임명한다. 이렇게 바꾸면서 검찰총장은 국민을 위한 총장이 아니라 특정 정당에 충성하는 앞제비 총장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검법을 제정할 때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일임했다라는 것은요, 두 야당의 구미에 맞는 사람이 특별검사가 돼가지고 특검과 야당이 합심, 야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음대로 요리해도 좋다. 이런 사인을 준 것과 다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야권이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요, 새누리당도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는 매우 은밀한 신호를 보낸 것과 같아서 더불당의 원내대표 당시 우상호와 국민의당의 이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빠르게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겁니다. 새누리당 도움 때문에. 그래서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특검법 발의 때부터 야당에 동조를 했고요. 더불당의 우상호를 대표로 해가지고 국회의원 209명이 특검법을 발의한 날은 2016년 11월 15일이고 더불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잘 들으셔야 돼요. 더불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159석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김성태, 나경원, 민경욱, 박성중, 신보라, 유승민, 정종섭, 주호영, 하태경 등 모두 49명이 법안 발의에 동조했다는 겁니다. 특검법은 11월 7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이 됐고요. 11월 22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법안 발의에서 시행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소리죠. 빛의 속도예요. 당시 새누리당 당대표 이정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느닷없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국회는 야당의 동무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의거해서 국회 제적인원 아시죠, 여러분들?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지만 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야 3당을 모두 합친 의석수에 무소속 전부가 다 동조하더라도 174석에 불과했는데 여기에서도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조한 의원이 171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집권 여당이자 제1야당인 새누리당이 동조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탄핵 소추가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탄핵도 쉽게 막을 수 있는 문제, 탄핵까지 가지도 않죠. 아예 소추가 안 되니까. 근데 이놈의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일단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 제131조에 따라서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해야 함에도 새누리당이 장악한 이 법사위는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법사위원장이 누구예요? 새누리당 소속 권선동이었어요. 심지어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정진석은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만큼 각자 양심에 따라서 투표하는 게 옳습니다. 이지랄 했고요. 실제로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일사불란한 당론 채택 대신에 의원 각자의 자유토론에 맡기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 정진석이.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정말? 집권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스스로 탄핵의 걸림돌들을 그냥 싹 다 제거해주면서 탄핵 소추안은 결국에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불참 1명. 이 불참은 참고로 당시 새누리당 최경환이었습니다. 이렇게 탄핵 소추안은 아주 가볍게 통과가 돼버립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시작한 지 92일 만임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합니다. 이정미 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를 파면한다. 빛의 속도로 92일만 3개월 만에 온갖 조작 날조가 다 지금 다 밝혀져 있죠. 제가 1년 동안 지금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다. 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현직 대통령 탄핵은요, 특검 출범 단 3개월 10일 만에 한마디로 정광석가처럼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이 특검의 이 수사 행태와 조작 날조,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배신한 일부 정치인들, 일부가 아니지 거의 다지, 매우 위성적인 행보는 이 탄핵 정국 당시에 일심동체처럼 여야가 한몸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이 나라의 권력을 틀어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좌파 친구들을 과거 문정권 때 만났을 때 야, 문재인이 잘한 거 한 가지만 말해봐. 말을 못하더만요. 지금 보수가 정권 교체를 해갖고 뭐를 잘하고 있는지 국민이라는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진중하게 묻고 싶어요. 잘하는 게 뭔지를.